10억? 10억을 나보고 어쩌라고? 아버지가 남긴 빚 10억 원.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를 취객에게서 구해준 중년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건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세요. 제가 빚을 갚아주겠어요. 눈도 못 보고 기억도 없지만요. 1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른 아침, 햇살이 유치원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9살 강미지는 아이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숨어 있었죠. 선생님, 오늘 뭐 배워요? 아이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미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해볼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미지는 가방 속에서 빨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촉장이라고 적힌 그 봉투를 재빨리 구겨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윙하고 진동했습니다. 미지는 아이들 몰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오늘까지 3천만 원 안 갖고 오면 유치원 앞에서 보자. 미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10억 원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쉬는 시간 동료 교사가 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진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미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미지는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월급 선지급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미리 받았던 터였습니다. 지하철 안 미지는 휴대폰 속 아버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상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빚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동전들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8,400원. 미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닫았습니다. 밤 10시, 미지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유흥업소 앞에 섰습니다. 낮에는 유치원 선생님, 밤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게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언니 채경이 달려왔습니다. 미진아, 오늘 손님들 분위기 좀 안 좋아. 조심하고 멘탈 잘 잡아.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취객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는 미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웃는 척하지 마. 내 눈엔 거짓이 다 보여.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미지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셌습니다. 결국 미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뒤따라와 골목벽에 미진을 몰아붙였습니다. 돈 필요하지? 내가 줄까? 그 순간 품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남자는 혀를 찼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채경이 달려와 미진을 부축했고 미진은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여성이 미진에게 물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미진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진은 놀라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차로 가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고급 승용차 안 미지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저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성, 서예라는 앞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미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10억이요. 고개를 떨구는 미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요. 눈먼 남자지만 착한 아이예요. 그 돈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눈먼 남자와. 하지만 10억이라는 빚의 무게 앞에서 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헤란의 차를 타고 낯선 동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급 주택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억이라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미진이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 위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현관 주변에만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헤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곳곳에 설치해뒀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미진의 마음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동시에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헤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자동 음성 시스템이에요. 익숙해지면 편할 거예요. 하지만 미진에게는 감시받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긴 복도가 이어졌고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미진이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각 방문마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든 디지털 자물쇠였죠. 헤라는 미진을 앞장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이에요. 식사는 제가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복도를 지나다가 헤라는 특정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독 두꺼워 보이는 나무 문이었습니다. 여긴 서재인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곤란해요. 헤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깐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쪽으로 커다란 금고와 두꺼운 서류철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헤라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에 사인해요.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기훈과 1년간 동거하며 생활한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떠날 경우 위약금 5억 원을 지불한다. 미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이라니. 계약서를 넘기자 더 자세한 조항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훈의 건강관리 전담. 약 복용시간 엄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헤라는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기훈이는 몸이 약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해요. 그게 당신 역할이에요.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펜을 들어 사일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헤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훈이를 만나볼까요?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창가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32살의 서기훈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었죠. 헤란이 말했습니다. 기훈아, 너랑 같이 지낼 사람이 왔어. 인사해봐. 기훈은 미진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진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기훈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훈은 미진의 손을 천천히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시네요. 하지만 정작 기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손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헤라는 기훈 앞에 작은 약통을 놓으며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이 약을 먹여야 해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헤라는 천장 구석에 달린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카메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챙기세요. 미진은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통에는 보통 환자 이름이 적혀 있기 마련인데 기훈의 이름 대신 K-7940이라는 코드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진은 약통을 흔들어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헤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시간 맞춰 먹이기만 하면 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훈의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 뭔가 이상해. 그때 옆방에서 기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여긴 냄새가 낯설어요. 미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훈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처음 온 장소인 것처럼. 미진이 방에서 나와 복도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켜보고 있어. 미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구석의 카메라 불빛만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채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진아, 왜? 무슨 일 있어? 뭔가 이상해요. 이 집 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방문마다 자물쇠가 있고 그 남자가 먹는 약도 이상하고. 채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진아, 위험하면 바로 나와. 돈보다 내 안전이 먼저야.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미진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은 거실에서 기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헤라는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서 저녁 늦게 올 거예요. 기훈이 잘 챙겨줘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헤란이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미진은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새로운 보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기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얼굴에 긴장이 스쳤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암호화 알고리즘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훈 씨, 괜찮으세요? 미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기훈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숫자, 저건 232 아니 256.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손은 공중에서 무언가를 타이핑하듯 움직이고 있었죠. 기훈 씨, 무슨 말씀이세요? 미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기훈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나요? 숫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란이 뭔가를 두고 갔는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더니 TV 화면을 보고는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딸깍 TV가 꺼졌습니다. 기훈이는 자극받으면 안 돼요. 뉴스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헤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깜빡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기훈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당신 책임이에요.
헤라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미지는 기훈을 바라봤습니다. 기훈은 소파에 앉은 채 가만히 있었지만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지는 기훈을 위해 죽을 끓여 식탁에 차렸습니다. 기훈은 손으로 더듬어 숟가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짚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누르는 것처럼요. 키보드 아니 이건. 기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포크를 집어들려다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컥,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미진이 포크를 주우려 하자 기훈이 말했습니다. 이 감촉 익숙한데요. 이게 뭐였을까요? 포크요. 그냥 일반 포크예요. 하지만 기훈의 표정은 뭔가 떠올리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의 조각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미지는 기훈과 함께 집 뒤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헤란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지는 기훈의 팔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바람도 시원하고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 들려요? 네. 무슨 소리요?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미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목소리가 희미하지만 기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찾으려는 것처럼요. 기훈 씨,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게 들리고 생각나려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선가 B- 하는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기훈은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완전히 사라졌죠. 기훈 씨, 기훈 씨. 미진이 여러 번 불렀지만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0초쯤 지나자 기훈이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무슨 일이에요? 방금 멍하니 계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그날 저녁 미지는 기훈의 방옆 복도를 지나다가 헤란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또 반응했어. 뉴스 보고 숫자 중얼거리고 약 더 세게 해야겠어. 용량 늘릴 수 있어. 미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에 새 약 보내줘. 절대 기억 못 돌아오게 해야 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망칠 순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지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억을 못 돌아오게? 대체 무슨 말이지? 미지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CCTV의 사각지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구석, 욕실 입구, 정원 나무 뒤편.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미지는 기훈의 방 청소를 핑계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약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약통을 집어들자 라벨이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글씨를 보니 기억이라는 글자와 억제라는 글자 일부가 보였습니다. 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 억제제. 이 약이 기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미진은 찢어진 약통을 손에 쥔 채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 억제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기훈 씨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미지는 침대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기로요. 다음 날 저녁 약 먹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지는 일부러 헤란에게 밖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우유가 떨어졌어요. 제가 편의점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빨리 다녀와요. 미지는 재빨리 외출했습니다. 약국에 들러 종합 비타민을 샀습니다. 기훈이 먹는 약과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약통을 열었습니다. 원래 약 몇 알을 빼내고 그 자리에 비타민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녁 7시,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기훈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기훈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기훈은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첫날 밤, 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기훈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혜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다가 기훈의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진은 기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훈은 평소보다 눈을 뜨는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말하는 속도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죠. 오늘은 어둠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느낌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라요. 답답한 느낌이 조금 덜해요. 기훈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꺼풀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눈이 이렇게 무거웠나요? 왜 이제야 느껴지는 거죠? 미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약 때문이 아닐까요? 기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약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건강을 위해 주시는 건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기훈은 식탁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선명해져요. 무서워요. 왜 무서우세요? 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어머니가 화를 내세요. 또 약을 바꾸시고. 기훈의 말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통제받아온 사람의 공포였죠. 사흘째 저녁 혜란이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약의 개수를 세어보더니 미진을 불렀습니다. 미진 씨.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약 제대로 챙기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매일 7시에 정확히 드리고 있어요.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네가 약을 주는 건 맞더라고. 그런데 왜 기훈이가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지 모르겠네. 혜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진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평소랑 똑같던데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됐어요. 그냥 잘 챙기세요. 약은 기훈이 건강에 꼭 필요한 거니까. 혜란은 돌아섰지만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휴대폰으로 약 성분을 검색했습니다. 욕실 안에서 조용히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기억 억제 인지 저하 정신 통제 약물. 검색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정신 억제제의 부작용 마이너스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 판단력 흐림. 미진은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한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장기 복용 시 영구적 기억 차단 가능성 있음.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혜란이 기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끄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의 방문 앞에서 발자국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틈을 확인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이 기훈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기훈은 미진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 형태가 어제보다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미진은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인다고요?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고요. 희미하게 윤곽이 보여요. 어제까지는 정말 깜깜했는데. 기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진은 기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기훈 씨, 그 약 치료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미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이 아닌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약은 기운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묶어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기운의 변화를 확인한 후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혜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미진은 복도에서 혜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혜란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미진은 숨을 죽이고 문틈 옆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걱정 마. 기운이 만든 기술만 확보하면 끝이야. 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분양도 동의서는 이미 다 위조해뒀어. 기운이가 정신 차리기 전에 법적 절차만 마무리하면 돼. 미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술, 지분양도, 기운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요즘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여자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겠어. 미진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혜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미진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기훈은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탐낼 만한 무언가가 있었고 혜란은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기훈 씨의 과거를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새벽 미진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 너머 기훈의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숫자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232, 64 알고리즘 암호화 코드 세 번째 라인 수정 필요. 미진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 내가 있던 곳이 아니야. 회사는 어디로 옮긴 거지? 내 책상은 어디 갔어? 잠꼬대였지만 그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기훈은 잠결에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진은 기훈의 방 청소를 핑계로 들어갔습니다. 혜란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게 뭐지? USB 옆에는 낡은 노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진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엘퍼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서기훈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도표와 코드들, 그리고 여러 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개발자 회의록 기술 특허 신청 준비. 미진은 노트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기훈은 어떤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미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기훈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기훈 씨. 청소하다가 이게. 그게 제 거예요? 기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진은 노트를 기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기훈은 손으로 노트를 더듬었습니다. 표지의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가더니 갑자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기억나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 느낌 제 글씨예요. 제가 이걸 썼어요. 기훈은 책상 모서리로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 각도 회사 책상이랑 똑같아요. 제 책상도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었어요. 회사요? 어떤 회사에 다니셨어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마치 누가 막아놓은 것처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진은 재빨리 노트를 서랍 안에 도로 넣었습니다. 기훈 씨, 일단 나중에 이야기해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혜란은 미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진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혜란이 불렀습니다. 미진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미진은 손을 닫고 혜란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란은 팔짱을 끼고 미진을 쳐다봤습니다. 요즘 기훈이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던데. 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돌봐드리는 거죠. 너무 가까워지지 마요. 당신은 그냥 계약 신부일 뿐이에요. 1년 지나면 각자 갈 길 가는 거고.
혜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진은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를 지나던 미진은 천장의 CCTV가 평소보다 더 자주 회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훈의 방문 앞에서는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밤, 미진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혜란의 전화통화, 기훈의 잠꼬대, 발견한 노트, 프로젝트 알파. 혜란 어머님은 기훈 씨를 이용하고 있어. 그의 기술을 빼앗으려고 약으로 묶어둔 거야. 미진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기훈 씨를 지켜야 해. 진실을 밝혀내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진은 계속해서 기훈의 약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했고 기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진이 기훈의 팔을 부축하고 걷고 있을 때 기훈이 갑자기 미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진 씨. 네, 기훈 씨. 기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미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빛이 보여요. 윤곽도 희미하게 보이고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척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가 알면 뭔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미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충격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훈은 회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훈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혜란 앞에서 기훈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거실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박, 미진이 재빨리 달려가 기훈을 부축했습니다. 기훈 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네요. 혜란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의심보다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기훈이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는 듯했죠. 그날 밤부터 기훈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기훈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시력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회사 로고처럼 보이는 도형, 복잡한 코드 몇 줄, 건물의 외관.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씩 종이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에게 속았다. 미진은 약을 조금씩 더 줄였습니다. 기훈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물론 혜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혜란이 외출한 틈을 타서 미진과 기훈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미진이 혜란의 서랍에서 몰래 복사해둔 열쇠로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빨리 찾아봐야 해요. 미진은 금고 옆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서 지분 양도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미진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게 기훈 씨 이름으로 된 서류인데 서명란을 보니 기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위조된 거예요. 기훈이 서류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전 이렇게 쓰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류 여러 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진과 기훈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혜란과 마주쳤습니다. 뭐예요, 거기서? 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 어머님.
기훈 씨가 화장실 가시려고 해서 모시고 오는 길이었어요. 미진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헤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헤라는 미진을 불렀습니다. 미진 씨, 요즘 기훈이 상태 어때요? 이상한 거 없어요? 아니요, 어머님. 평소랑 똑같던데요.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제 눈엔 뭔가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헤라는 미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미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제가 정성껏 돌봐드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미진의 방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쿵쿵쿵.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봐. 헤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헤란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해. 계약 어기면 넌 끝이야. 헤라는 돌아섰습니다. 미진은 문을 닫고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의 방에서 미진과 기훈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기훈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미진도 기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헤란의 감시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미진이 기훈의 방에 가는 횟수도 세고 대화 내용도 엿들으려 했죠. 그날 오후 헤란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원장님. 저 서예란입니다. 헤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들 기훈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정신 상태가 예전처럼 통제가 안 돼요. 바로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요. 미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병원이라니. 전화 너머 의사가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헤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상이 뭔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받을 준비만 해주세요. 내일 오전에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진은 급히 기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기훈 씨. 문을 두드리자 기훈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내일 기훈 씨를 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정신병원이요.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신병원이요? 전 아무 문제 없는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렇게라도 기훈 씨를 묶어두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헤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미진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기훈 씨는 정상이에요. 병원에 보낼 필요 없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아들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니에요. 전 절대 아니에요. 기훈이 억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기훈아, 네가 요즘 이상해진 건 사실이잖니.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전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미진은 기훈 앞을 막아서며 헤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헤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비켜요, 미진 씨.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훈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진은 불안한 마음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헤란이 미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진 씨, 이리 와봐요. 미진이 거실로 가자 헤란은 금고가 있는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어요. 네. 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헤라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금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지문이 찍혀 있어요. 당신 지문이죠? 헤라는 금고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미진은 며칠 전 자신이 서류를 확인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그때는. 변명하지 마요. 증거가 있으니까. 헤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절도죄로 말이에요.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헤란이 일부러 꾸민 계략이었죠. 어머님 제발. 짐 싸서 나가요. 당장. 헤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진은 기훈을 생각했습니다. 기훈 씨는요? 제가 없으면 기훈 씨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은 이제 상관없어요. 미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기훈 생각뿐이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훈과 마주쳤습니다. 기훈은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진 씨 어디 가세요? 기훈 씨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기훈이 미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헤란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기훈아, 너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미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끄러워. 들어가. 헤란은 기훈을 밀어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찰칵, 밖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 씨, 버티세요. 꼭 다시 올게요. 미진은 소리쳤지만 헤라는 미진을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미진은 어두운 밤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기훈은 방 안에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미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택문을 나서는 모습을요.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진아, 왜? 무슨 일이야? 쫓겨났어요. 기훈 씨를 혼자 두고. 채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소 보내.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30분 후 채경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미진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기훈 씨 혼자 두고 나와서. 채경은 미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친년이네. 그 어머니라는 사람. 가만 안 있지. 우리가 반격하자. 어떡해요? 그 여자 약점을 찾는 거야.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뭐라도 찾아내는 거지. 채경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우리 미진이 이런 꼴 당하게 둘 수 없지. 시작하자, 진짜 싸움을.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진의 마음은 여전히 저택에 갇혀있는 기훈에게 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채경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들, 그 중에는 법률사무소 직원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도 있었습니다. 미진아, 이것 봐. 채경은 노트북 화면을 미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헤란의 재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전에도 이런 짓 했대. 다른 사람 재산 가로채려고 온갖 수작 다 부렸다더라. 조심해야 해. 미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헤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니, 이거 기훈 씨 재산이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야 해. 채경은 저택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상세한 평면도였습니다. 여기 뒤편 담장이 제일 낮아. 여기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들어갈게요. 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위험해. 기훈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신호 보내면 창문으로 답해 주실 거예요. 이틀 후 밤, 미진은 검은 옷을 입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뒤편 담장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담을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경비견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내려와 기훈의 방 창문을 향해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톡톡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진 씨, 쉿, 조용히 해요. 기훈은 손전등을 3번 깜빡였습니다. 미진은 그 신호를 기억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단서였습니다. 417. 기훈이 기억해낸 숫자였죠. 미진은 뒷문 열쇠를 복제해 둔 것으로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 4, 1, 7.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진은 급히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특허권 등록 증서 서기훈. 기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IT 기술 관련 특허였습니다. 지분 양도 동의서 이것도 기훈 씨 이름인데 서명이 위조됐어. 미진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때 신문 스크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IT 천재 서기훈, 2년 전 실종. 행방 묘연. 기사 날짜는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기훈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기훈과는 너무 달랐죠. 미진은 모든 서류를 촬영한 후 원래대로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우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어디 있어? 미진은 재빨리 서재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풀밭에 구르며 착지했습니다. 도둑이야. 잡아. 혜란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은 있는 힘껏 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을 때 채경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미진은 차에 뛰어 올랐고 차는 급발진했습니다. 휴대폰. 사진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미진은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미진과 채경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빌렸습니다. 벽에 사진들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서류, 지분 양도서, 위조된 서명들, 실종 기사. 이제 뭘 해야 해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채경은 마지막 사진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야. 세상에 알려야 해. 기훈 씨가 직접 나서서. 바로 그때 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 씨 저예요. 몰래 전화했어요. 기훈 씨,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가 내일 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탈출할게요. 혼자서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제 제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제가 누군지 뭘 했는지 어머니가 뭘 했는지 다 기억났어요. 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진 씨, 이제 진짜 내 삶을 되찾을 거예요. 함께 싸워줄 거죠?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진은 채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기자회견 준비해요.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어요.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기훈은 새벽 4시에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혜란이 깊이 잠든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뒷문 열쇠를 몰래 복사해 두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어 미진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훈 씨. 미진이 달려와 기훈을 껴안았습니다. 기훈은 이제 희미하게나마 미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진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시작이에요. 기자회견 당일 시내 대형 호텔 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수십 대, 그리고 IT 업계 관계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2년 전 실종됐던 천재 개발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죠. 무대 뒤편 미진은 기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려요. 기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할 수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기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기훈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훈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개발자 서기훈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의붓어머니 서예란에게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란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훈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2명이 혜란을 막으려 했지만 혜란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저 사람들 막아요. 내 아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훈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IT 보안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였습니다. 그 기술의 특허권과 회사 지분은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화면에 특허 서류가 큼지막하게 나타났습니다. 서기훈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예란은 저에게 정신 억제 약물을 먹이며 기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력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통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K-7940이라는 코드와 함께 약 성분 분석 결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서명을 위조해 지분양도 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위조된 서명과 진짜 서명이 나란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CCTV 녹화 기록, 약물 투여 기록, 금고 속 서류들 전부 확보했습니다. 미진이 무대 위로 올라와 두꺼운 파일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혜란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회장 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된 일입니까? 가족들은 알고 있었나요? 회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훈은 침착하게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SNS는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서기훈 실종 진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초 단위로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충격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악마 같은 사람이네요. 회견이 끝나갈 무렵 경찰이 혜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예란 씨, 감금, 문서 위조,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혜란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널 위해서 한 거야. 혜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기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혜란이 끌려나가자 회견장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기훈의 회사 대표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기훈 개발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사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표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투자자들도 하나둘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기훈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미진은 기훈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기훈도 미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경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미진아. 넌 정말 대단해. 회견장 밖,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기훈은 대학병원 안과에 입원했습니다. 시력 회복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약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앞 미진은 불안한 마음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채경이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언니,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 기훈 씨 강한 사람이야.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미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 기간만 잘 지나면 시력 대부분 돌아올 겁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기훈의 눈을 감싼 붕대를 풀 날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미진과 채경, 그리고 기훈의 회사 동료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은 긴장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미진의 얼굴이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 떨리는 입술, 눈가의 눈물 자국까지 모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미진 씨.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여요. 당신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이 모습으로 보는 건 정말 처음이네요. 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훈은 손을 들어 미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병실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미진은 예전에 다니던 유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미진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미진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미진의 다리를 안고 매달렸습니다. 미진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너희들 많이 보고 싶었어. 점심시간 동료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진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다 해결됐어요. 빚도 다 갚고요. 진짜요? 어떡해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이겨냈어요. 같은 시각, 기훈은 회사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로 기훈을 맞이했습니다. 기훈 선배님,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훈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개발팀 사무실로 올라가자 기훈의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과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훈 선배,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기훈은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회사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란의 범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훈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특허권과 지분도 모두 기훈에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미진은 은행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대출금 완납 확인서였습니다. 10억 원의 빚이 모두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기훈이 도와준 덕분이었죠. 미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미진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 기훈과 미진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 네.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키는 거예요.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훈 씨.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기훈은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기훈 씨 아니었으면 빚에 짓눌려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네. 함께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0억 원의 빚이라는 그림자, 감금과 조작이라는 어둠을 지나 이제 두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의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싸워 얻어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